안녕하세요. 역사사냥꾼 오룡입니다. 자, 친일파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여류 시인의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로 사슴의 시인, 평생을 독신으로 고독하게 살다간 노천명 시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들이었나 보다 라는 사슴 이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천명은 수많은 친일시와 산문을 써서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와 징용에 몰아넣은 반민족 친일 행위자였습니다. 승전의 날 출전하는 동생에게 진혼가 노래하자 이날을 님의 부르심을 받고와 같은 한마디로 일제에 앞서서 충성스러운 시들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1912년 황해도 장현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노기선이었는데 어릴 적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뒤로 천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했죠. 요 사람이 바로 노천명입니다. 태평양 전쟁 중인 1942년에 친일문화단체를 만들어서 전쟁을 찬양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노천명은 모윤숙, 최정희와 함께 비슷한 시기 친일파로 변절해서 활동했습니다. 1945년 2월엔 노천명은 시집 창변을 간행했습니다. 시집의 말미에는 여러 편의 친일시가 실려 있었는데요. 8월에 해방되고 나서도 그 시집의 기록을 이렇게 지워서 그 책은 계속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하지 못한 그녀는 월북했던 이마와 김사량 등이 주도한 조선 문학가 동맹에 가입해서 문화인 총궐기 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여기 뒤에 부분에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뒤에 좌익분자 혐의를 받고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문인들의 도움으로 몇 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집 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건강 악화로 1957년 뇌빈혈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작가 중 김동인, 남성부에서 최악의 성격 이상자로 지목받고 있죠. 배따라기와 감자와 같은 주옥같은 소설들을 썼지만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부 참피언 최고는 노천명이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도도함을 넘어 오만불순하고 독선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본인의 시 자화상에서 스스로를 대처럼 꺾어는 질망정 부리모양 휘어지기 어려운 성격이라 했지만 자기보다 세면 얼마든지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절대 강자인 권력에는 철저히 굴복해서 민족을 팔아먹었죠. 노천명은 남자들에게는 결벽스러울 정도로 냉정한 자세와는 다르게 일제에는 지주 없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90여일 동안의 공산군 치하의 서울에서 그녀의 처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의 전형임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천명 본인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성격으로 주위 동료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고 여성 문인들과는 친하게 지냈으나 남자들에겐 결박스러울 정도로 냉정했던 노천명. 다만 그녀가 딱 한 남자에게 예외였다고 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미남, 남녀불문 조선 문인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백성. 노천명은 그를 바람직한 시인의 모델이자 자신의 이상형으로 본 듯합니다. 전통문화와 농촌의 정서가 어우러진 소박한 서정성, 현실의 초연한 비정치성은 노천명만의 독특한 향기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제가 고등학교 때 연습장 표지에 항상 갖고 다녔던 시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기도 하죠. 장날이란 시입니다. 지금은 노천명의 시는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노천명의 비정치적 채취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가장 반민족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자, 이런 시를 우리가 썼던 노천명을 사슴의 시인으로만 기억했던 것이 우리가 잘못 배운 역사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오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